자, 문제 또 풀어봅니다. 밑줄근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삼산관에 쓰고 깊은 생각에 사유를 하고 있대요. 이 불상을 가상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니 신기하다. 나도 그래. 다음 전시실에는 일본 교토 교류사의 불상이 있다고 해. 가상이니까 이것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냥 여기서 줬죠. 문화재 자체를 고르는 거 삼국시대의 반가 사유사항입니다. 반가가 뭐예요? 반절만 가부좌를 틀고 있다고. 이게 삼산관인가 봐요. 두 개 있다고 했죠. 삼산관이 있고 좀 뾰족한 게 있고.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입니다. 다른 선지도 한번 봅니다. 경주의 구항동에서 나온 불상이에요. 뭐 통일신라 거가 됩니다. 그럼 발에 이불 병자 상황이죠. 둘이 이불 불상 두 개가 앉아 있다. 연가 7년명 엄청나게 나오네요. 고구려 거죠. 5번은 하남의 하사창동 동네 이름이에요. 혹은 뭐 춘궁리도 동네 이름입니다. 고려 초에 해당하는 그런 불상입니다. 철볼이죠. 크기도 뭐 좀 크다. 그래서 이 고려 초에는 각 지방 호족의 입맛에 맞춰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자유로운 재질, 자유로운 모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제휴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완산조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주를 나누어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5주 이소경에서 통일 이후에는 구주 오소경이 돼요. 수도가 치우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소경 중에 이제 하나를 없애고 4개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 하면은 통일신라 이후에 우리가 무문신할 때 통일 전쟁이 시작되고 문무왕이 완성을 하게 되고 신문왕 때 와가지고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신문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 소경을 설치하고 소경을 설치했네. 아산 원태를 사신으로 삼았다.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그곳에 나눠 설계하였다.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1번 금광가야에 멸망하였다. 집업진 시대 중에 버풍왕, 금불상, 골병을 외워두자고 했어요.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집업진 시대에서 지증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뭐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진흥왕 때 품주가 설치가 돼요. 품주하고 이제 뭐 경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경은 이제 감찰이고 품주는 재정이나 행정을 담당합니다. 품주 경 이건 뭐 약간 어려운 내용이죠. 지금 뭐 처음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진흥왕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그럼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면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우리 신문왕에 대해서 뭐 단골로 나오는 그런 선지입니다. 관료전이 지급되고 관료전을 먼저 주고 노급 귀족의 기반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왕권 강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3번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공무원 시험이면 품주 당연히 외우는 그런 범위인데요. 우리는 그냥 넘기자. 몰라도 푼다. 5번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 상품과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중요하죠. 신라 하대 원성왕 통일신라 시대죠. 하대 우리가 상대 중대 하대 하게 되면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중에서 삼국사기의 분류를 따릅니다. 혈통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죠. 자, 이 중에 중대 하게 되면 중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이제 상대 아니면 하대니까 중대만 기억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무열왕 직계예요. 우리가 무문신효 성경에 그래서 해공왕까지를 중대로 봅니다. 여기 이제 내문왕 반계라고 해가지고 내문왕에서 아래로 빠진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빠진 거죠. 내문왕 반계라고 해서 선원한 흥진경이 여기에 해당해요. 중대만 외워놓으면 구별할 수 있다. 무열왕의 직계, 문문신효 성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읽어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감은사, 고맙다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를 완성한 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는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켰다는 유황을 남긴 선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은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또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핵심은 나왔죠. 김음돌이 나왔습니다. 감은사도 나오고 진골 귀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 왕이 추진한 다른 정책 우리가 집업진 시대 집업진이 아니라 집업진 진선진 무문신 요 성경에 이제 신라 중대로 넘어오게 되죠. 신라가 상대 중대 하대로 혈통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건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김부식이 고려 중기에 썼죠.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삼국사기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때 혈통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김부식, 김씨 신라 쪽에서 혈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대하게 되면은 무열왕 직계에 해당합니다. 무열왕 직계 해서 여기 써놓은 무문신효 성경에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가 중대에 해당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두 문자 외운 거에서 무열왕 전은 상대 성경에 선언한 흥진경 그건 하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문신 중에서 무열왕이 삼국통일전쟁을 시작을 해서 문무왕 때 완성을 하고 우리가 문화사에서 본 거 화장의 형태로 이제 장을 치루었다라고 하는데 대왕암이라는 게 있죠. 바다에 있는 돌멩이가 그냥 돌이 큰 돌이 하나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화장을 해서 이렇게 바다에 뿌리면 용이 돼가지고 신라를 지켜주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사를 신문왕 때 지었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신문왕은 업적이 왕권 강화와 관련된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지에 나온 제지문에 나온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고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를 하죠. 귀족의 경제 기반을 없앰으로써 왕권을 높인 거예요. 그럼 묶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육두품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신라 중대에 같이 세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와가지고 뭐 경덕왕, 해공왕 이 시기에 가면은 이제 육두품하고 왕권이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귀족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신라 하대에 가면은 귀족의 힘이 강해지고 왕권과 육두품은 약해진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 육두품하고 왕이 굉장히 강한 그때죠. 그때의 정점을 찍고 있는 신문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성덕왕까지는 우리가 좀 업적도 중요하고 이때까지는 또 왕권도 괜찮습니다. 경동왕부터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죠. 문제 읽어봅니다.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어요. 신문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문왕이 한 업적을 골라주면 되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어요 하면은 우리 성덕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덕왕은 두 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정전을 지급하였다. 정전 지급하고 당과 재수교를 합니다. 지금 나당전쟁을 해가지고 당을 이겨서 당과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때 가게 되면은 이제 발해하고 엮어가지고 8세기 전반에는 발해하고 이것도 뭐 어차피 공부할 내용이니까 8세기 전반에는 당하고 신라하고 다시 친해집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하고도 멀어지고 돌궐이나 일본하고 친하죠. 이런 형국이에요. 당하고 신라가 다시 친해지고 발해하고 돌궐, 외가 또 같이 친하고 이렇게 나눠진 형국이 8세기 전반입니다. 후반에는 이제 발해도 다시 당하고 친해지죠. 지금 시기는 뭐 당하고는 안 친한 거죠. 신문왕의 업적 정도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법홍왕에 대한 거죠. 연호가 많지만 아마 신라가 쓴 최초의 연호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돼서 또 출제되는 그런 선지입니다. 독서상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어요. 이게 뭐 과거는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원성왕 때 이루어집니다. 지방행정제도를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하였어요.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죠. 구주 오소경 정비,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어요. 지법진 시대에서 지종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써줘야죠. 성덕왕 때. 그래서 신문왕에 해당하는 거는 뭐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는 반복되는 선지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읽어보자.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설화 속에 담긴 역사.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원효가 있고 의상이 있죠. 통일 전후를 해서 건너가서 살은 그런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원효는 육두품, 의상은 진골 귀족이라고 했어요. 원효가 이제 요석공주하고 동침을 하고 애를 낳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뭐 무예가를 지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방향한 삶을 사는 거죠. 돌아다니는 삶. 낳은 게 이제 설총이죠. 설총을 낳고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나쁜 남자지. 이게 원효인데. 설총의 업적 하면은 한능검에서는 두 가지만 외워두면 뭐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두를 다 정리했다. 이두 정리하고 화환계를 써요. 옷을 빗대가지고 뭐 쓴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신문왕에게 바칩니다. 신문왕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와 엮어가지고 설총이 잘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문제 계속 읽어봅니다. 설총이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원하는 백동을 두고 누구를 택할까 망설이는 화왕에게 꽃의 왕에게 백동이 간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에 왕이 정색하고 납빛을 바꾸어 그대의 우화 속에 실로 깊은 뜻이 있구나 기록하며 교훈으로 삼도록 하고 설총을 높은 벼슬에 발탁하였다. 화왕계에 대한 얘기죠. 신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문왕 때문에 설총이 참 잘 나와요. 2번 동해 가운데 호련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 머리와 같았다.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갈라져 둘 밤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 팔을 만들어 만파식적이라고 하였다. 신문왕의 전제 왕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파식적. 뭐 해리포터에서 마법사 지팡이 같이 이 피리만 불면은 뭐 질병이 와도 물러가고 적군이 와도 다 물러가고 그런 만능 피리입니다. 만파식적. 득템을 한 그런 왕이란 거지. 굉장히 강력한 왕이라고. 만파식적을 갖고 있어. 피리만 불어버리면 다 이긴다고. 그런 왕이에요.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그런 문제네요. 관료자원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뭐 바로 그냥 나와버렸죠.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 3분과를 시행하였다. 신라 하대 원성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고 관 등을 정비하였다. 병 나왔죠. 우리가 신라 상대에서 무문신 하게 되면은 금불상을 메고 다니면 골병이 들어요. 해서 병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설치가 되다가 이제 완전히 14부가 다 설치된 거는 신문왕 때입니다. 정비를 다 하죠. 신문왕 때 뭐 중앙제도, 뭐 지방제도, 뭐 군사제도, 교육제도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그냥 업적 하나하나 외워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두 문자까지 필요 없고 잘 외워지기 때문에. 4번 외워봅니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선녀죠. 선덕 여왕. 5번 위홍과 대구 화상에게 3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건 하대에 이제 진성 여왕이 나오는데 무문신효 성경에 선언한 흥진경 그러면 뭐 거의 끝날 때쯤이죠. 진성 여왕. 우리가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해주자면 선덕여 진덕여 해가지고 신라에 이제 여왕이 나오잖아. 선덕여하고 진덕여하고 따다다닥 하고 하대 이제 진성 여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막 여기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을 뭐 굉장히 막 이쁘게 이렇게 묘사하는데 당시 뭐 40대 한 막 중반 막 이 정도일 수밖에 없고 이때는 또 수명이 그렇게 긴 때는 못 되잖아요. 김유신 같은 경우엔 그래도 한 70대 말까지 막 살고 했는데 그렇게 젊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왕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있는 이 진성여왕 같은 경우에 진성여왕만 이제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서 올라간 여왕들이 선덕여왕, 진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위용과 대구 화상에게 3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러고 한능검도 그러고 이제 그 각간 위용하고 대구 화상보다 위용하고 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기록들에 보면은 그냥 남편이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대목 향가집이죠. 향가집이에요. 신라 향가집인 3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왕이 놀라고 기뻐 오색 비단 금 옥으로 보답하고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나오자. 이게 뭐예요? 필이죠, 필이. 그럼 뭐예요? 만파식적. 만파식적이 상징하는 거. 해리포터의 마법사 지팡이 같은 거다. 전제 왕권을 상징합니다. 신문왕 때 왕권이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문왕의 업적을 또 고르는 거죠.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금불상, 골병 할 때 집업진 시대에서 법흥왕에 해당하는 신라 상대의 내용입니다.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것도 지정왕 때 해당하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 내놀수 할 때 예물 마립간이라고 했습니다. 매수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통일기랑 삼국 통일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소마 매기 할 때 매수성 전투예요. 5번 김음도를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신문왕에 대한 이야기죠. 장인인 김음돌이 난을 일으키니까 제압을 하고 진골 귀족을 눌렀다. 뭐 5번입니다. 뭐 신문왕이 엄청나게 잘 나오네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